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3억 원짜리 꿈이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마치고 아내와 함께 시작한 화원이 2년 만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원 생활 화원 운영. 정말 꿈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화원의 진실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 59살인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영업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30년간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그러면 겨우 오전이 지나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요. 화원은 어때요? 처음엔 화원이라고 우리가 꽃을 아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전원 생활도 할 수 있고 꽃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원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3억이라는 빚이 생겼을까요? 충청북도 외곽 산자락에 700평 남짓한 땅을 발견했어요. 가격이 평당 8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었거든요. 땅값만 5,600만 원 정도 나왔고 거기에 황토 전원주택을 지으려니까 또 1억 2천만 원, 온실과 화원 시설까지 하면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2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1억 정도만 대출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원 이름은 들꽃마루 화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인데 참 예쁘죠? 공사가 시작되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봄에는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과정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아내는 직접 온실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저는 손수레로 흙과 자갈을 옮기면서 정말 오랜만에 몸을 쓰는 일을 했거든요. 반년 뒤에 드디어 작은 주택과 온실 그리고 꽃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첫 봄날에 꽃망울이 터지는 걸 보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해냈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화원이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소문이 퍼졌어요. 봄철에는 벚꽃과 철쭉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일부러 저희 화원을 찾아왔거든요. 작은 간판 하나뿐이었는데도 주말이면 화분이 몇십 개씩 나가곤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라벤더와 국화를 직접 키워서 말려서 차로 만들고 저는 계절마다 다른 꽃씨를 심으면서 도시에서 일에 쫓기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루가 얼마나 짧게 느껴지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온실 점검하고 물 주고 손님 맞고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첫 해 매출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다 싶었거든요. 대출 이자도 월 80만 원 정도였으니까
나머지로 생활비 쓰고 조금씩 원금도 줄여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해 매출을 보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년 차가 되니까 근처에도 비슷한 화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다 비슷했어요. 힐링가든, 휴식정원, 치유화원. 손님들도 헷갈려 하면서 여기가 화원 맞나요? 하고 묻곤 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시작됐어요. 차량이 주차장을 막는다. 주말마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운영비였어요. 겨울에 온실 난방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 벌레 피해가 심해서 방충 비용까지 매달 고정비가 25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난방비, 전기료, 물가, 대출 이자, 각종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요. 그런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손님들이 분산되는 거죠. 첫 해에 300만 원씩 나왔던 매출이 2년 차에는 200만 원, 3년 차에는 1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처음에 1억 원 대출 받았던 게 어느새 3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운영자금 대출, 시설 개선 대출. 이런 식으로 계속 빌려서 메꾸다 보니까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꽃만 꾸준히 팔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걸요. 처음에는 꽃향기가 가득한 정원이 자랑스러웠는데 시간이 흐르자 제가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팔렸나? 이번 달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까? 대출 이자는 언제 넣어야 하나? 이런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도 이 꽃이 얼마에 팔릴까? 이런 생각만 들고 정말 이게 제가 꿈꾸던 전원 생활인가 싶었어요. 결국 주택과 화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시큰둥했어요. 요즘 이런 전원주택 매물이 너무 많아서요. 게다가 화원은 특수한 용도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2억 8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2억 5천만 원, 2억 2천만 원. 계속 낮췄는데도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매로 넘어간 들꽃마루 화원.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게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1억 8천만 원의 빚이 그대로 남은 거죠. 아내와 함께 직접 만든 들꽃마루 화원 간판을 떼어내던 순간 정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퇴직금도 다 날리고 오히려 큰 빚만 떠안게 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화원하자고 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속상했어요. 아내 잘못이 아닌데.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는 다시 도시로 올라왔어요.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월세방으로요. 창문도 좁고 방도 작았지만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6시간씩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일이 지금 제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월급은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적지만 정말 소중해요. 확실한 수입이거든요. 아내는 작은 블로그를 열어서 우리가 겪은 전원 화원 생활과 배운 점들을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이 오히려 더 편해요. 3억 원 빚에 눌려 살던 때보다 1억 8천만 원 빚을 지고 사는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화원할 때는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잃었으니 이제 천천히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원이나 전원 생활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냉혹한 현실이 있어요. 겨울 난방비, 여름 벌레, 물류 불편, 경쟁자들의 등장.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보는 예쁜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대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시장이 바뀌는 속도를 제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제 저희는 좁은 부엌에서 아내가 작은 화분 몇 개를 돌보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예전처럼 멋진 화원은 없지만 서로 보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네.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은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실패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도전했거든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다면 도전하세요. 다만 현실적인 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